민법 총칙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즉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법률행위의 부관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조건이며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기한이 됩니다. 조건과 기한을 합쳐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합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으로서 조건의 본질은 불확실성과 장래성을 그 본질로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를 사면 개집을 주겠다 라는 증의 의사표시는 개를 살지 안 살지 불확실한 사실에 있으므로 사정의 기인함으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당신에게 주겠다 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므로 불확정 기한이 되겠습니다.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147조 1항에 보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 해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부 특약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적극 조건과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라는 소극 조건, 당사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수의 조건,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비수의 조건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으로 하자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불법 조건과 기성 조건이 있습니다. 불법 조건은 민법 제151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을 불법 조건이라 합니다. 불법 조건은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묻지 않고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불법 조건의 경우 불법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기성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불능 조건은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장래의 조건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효력을 배제시키는 조건이 불능이므로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지 3 법률관계가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를 조건과 친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라 합니다. 법률 행위가 그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될 것이 요구되는 어업 및 수표 행위,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 포기 등과 같은 신분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또한 조건을 붙일 경우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계나 취소, 철회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일부 모의 법리가 적용되어 당사자의 반대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조건의 성취의 불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조건 성취의 법률 효과는 소급효를 갖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당사자가 소급케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급효를 갖게 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해 생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를 침해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라 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기라 하며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을 종기라 합니다.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 하며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합니다. 혼인이나 입양, 상속의 승인과 같이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기한과도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가지는 경우,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 민법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민법 제15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388조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케 하거나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사이의 시간의 양을 말하며 기간의 계산 방법으로는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법적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 계산 방법은 시분초의 종료기에 만료하는 방법으로서 시분초에 적용됩니다.
역법적 계산 방법은 일주 원년을 단위로 하는 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며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연령 계산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되나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날 즉 이 길로 만료됩니다. 그러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초일은 그 이 길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시간이라고 하는 경우의 만료점은 4월 1일 오후 7시가 종료한 때가 됩니다. 2004년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7일간이라 함은 기산점이 4월 16일 0시가 되며 만료점은 4월 22일 오후 12시가 됩니다. 1984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성년이 됩니다. 즉 2004년 4월 20일 오전 0시에 성년이 됩니다. 연령의 경우 초일을 산입하므로 4월 20일 오전 0시가 성년이 되겠습니다. 기간 계산 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거꾸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해서도 유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통지를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일이 3월 15일인 경우 14일, 3월 14일 자정이 기산점이 되며 그날로부터 역으로 7일을 계산하여 3월 8일 오전 0시에 만료되기 때문에 3월 7일까지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건과 기한,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되며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기한이 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케 하거나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법적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전 0시로부터 기산하는 경우나 연령과 관계된 경우 초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와 같이 일주 전에 통지를 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역순으로 계산하여 8일 빼서 자동 발송하여 그 전일까지 발송이 이루어져야 유효한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조건과 기한, 기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